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피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피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깊이 연구한 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그의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에피는 특별한 날을 정하여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통찰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고 에피는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잘못된 곳에서 이를 찾으려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마을의 부자 크레온 씨가 새로운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죠. 하지만 몇 년 후에 그는 더 큰 집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에피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러한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가 실은 참된 행복과 평화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크레온 씨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지 새로운 대저택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에피는 그의 침묵에 잠기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작은 방에서 부모님과 살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아늑한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우리는 종종 밥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 후 함께 모였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쾌락있고 고통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에피는 말을 마친 후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조용히 호흡하며 명상에 잠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광장은 바람소리만이 맴도는 고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감고 마음속 평화를 느끼는 동안 에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크레온 씨도 자신의 새로운 대저택 대신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결국 에피의 메시지는 마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피의 썰은 단순한 철학의 전파가 아닌 마을 사람들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끝없는 욕망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함께 평화로운 항해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득한 시골 마을에 살던 소박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이름은 요니였고 그는 평생을 농사일과 작은 가축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요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했지만 특히 그의 채소밭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고 그의 밭은 언제나 푸르고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 새로운 철학자가 방문했습니다. 그 철학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철학적 사고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철학자를 매우 흥미롭게 여기며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윤도 호기심에 이끌려 그 강연에 참석했고 그날 철학자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철학자의 이야기는 신과 자연이 하나라는 스피노자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이 특정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와 모든 자연의 존재 속에 내재해 있다는 깊은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철학자는 신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있고 우리가 걷는 땅에 있으며 당신의 밭에서 자라나는 작물 속에도 존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채소와 곡식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도구가 아니라 신의 현현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와 연결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요에게 자연은 단순한 경작의 대상이 아니라 신의 모습이라는 점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요는 밭에 이슬이 맺힌 채소를 바라보며 울컥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채소 하나하나가 신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작물을 다루는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깨달음에 기반하여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작은 모임에서 농작물에 깃든 신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고 황금빛 햇살 아래 자라나는 작물들이 정말 그들 삶 속의 기적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와 자연 속에 깃든 신성한 존재를 인식하며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이제 단순히 농사를 짓는 장소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신성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윤이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밭에 모여 울창하게 자란 채소들을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은 항상 이곳에서 신을 찾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신을 느꼈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마을은 영원히 자연의 신성함을 간직하게 되었고 범실론의 구체적인 구현을 이룬 장소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타뷸라 라사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존 로크의 백지설을 신봉하며 살고 있었죠. 그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로 시작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마을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이 철학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는 매년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열리는 하얀 종이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부모들은 갓난아기들에게 하얀 종이를 넘기며 아기의 앞날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기념했습니다. 이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질 이야기는 모두 아기의 경험과 배움에 달려있다고 믿었죠. 주인공인 작은 소녀 엘리도 그렇게 하얀 종이와 함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매사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어릴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엘리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했고 종종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며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엘리야, 오늘은 어떤 색깔을 느꼈니? 바람은 어떤 이야기들을 속삭였니? 이런 식의 대화는 엘리가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게 하는 일종의 교육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는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오크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엘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오크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항상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유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리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지요. 노인은 말했다. 인생의 하얀 종이 위에 무엇을 그리고 싶으니? 엘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험을 그리고 싶어요. 세상을 탐험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신비로운 곳을 발견하는 그런 모험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기억하렴.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린 선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선들이 만들어진 이유란다. 진정한 지식은 우리가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리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들이야. 그날 이후 엘리는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그녀의 이야기에 중요한 색감을 부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수를 경험으로 삼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엘리는 어른이 되었고 그녀의 하얀 종이는 수많은 경험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엘리는 배웠습니다. 백지설은 단지 철학적인 신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이끄는 길잡이였음을. 그렇게 엘리는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얀 종이에도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하얀 종이 축제는 계속해서 열렸고 엘리는 그 축제의 특별한 손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얀 종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해. 하지만 그 위에 그려지는 이야기들은 너희의 용기와 호기심에서 비롯된단다. 엘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진정한 백지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나라의 도시 카르모니아에는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통과 안정적인 체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카르모니아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갔고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르모니아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도시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래된 도서관의 관리인 조셉이었습니다. 조셉은 매일같이 책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며 도서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셉은 우연히 도서관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아주 낡고 생소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조셉의 손끝에서 열리며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책 속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사상과 방법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셉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경험을 하였고 이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듯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조셉은 매일 밤 도서관에서 몰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새로운 가능성과 진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셉이 이야기가 상상 속의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익숙한 일상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차 조셉과 그의 이야기에 마음을 연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진실을 찾아나가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예술을 창조하고 공동체 내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 방식을 모색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토론하였습니다. 카르모니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력 있는 도시로 변화해갔습니다. 이는 단지 도서관의 구석에서 발견된 낡은 책 한 권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이 책은 조셉과 그 주위 사람들의 삶에 사건으로 작용하였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알랭 바디우의 사건 개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때로는 단 한 번의 예기치 않은 발견이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조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의 단초가 때로는 우리가 속한 세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